일정 미리 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의 김지영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좀 아슬아슬합니다. 체크해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내일 국내 증시 변수로는 어떤 부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외국인이 이제 5 거래일 연속 매도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라든가 이제 환율과 같은 이제 가격 변수가 좀 외국인 수급 환경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인데요. 주요 산유국이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이제 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유가가 이제 급락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공급 가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산유국하고 이제 신흥국의 좀 재정 리스크를 자극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유가 하락은 이제 국내 경제에 있어서 좀 기대 요인에 앞서서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환율인데요.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가 이제 그 잠이랑 압승을 했죠. 아베노믹스가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엔조 기저의 이제 장기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최근 엔달러 환율은 그 아베 정권의 이제 입지가 좀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엔화 강세는 유가 폭락이라든가 이제 그리스 정정 불안과 같은 좀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약해지고 대신에 그 이제 안전 통화인 그 엔화에 대한 수요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심리에 좋은 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외 변수로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는 FOMC 시작이 되던데요.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제 12월 FOMC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인데요.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려하고 좀 기대가 혼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그 정책 결정문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이제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라는 이제 문구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폭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문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준이 지금 그 가장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고용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정상화 수준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는 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구가 이제 삭제될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이제 중반 이후에 좀 금리 인상 단행을 위한 예비 조치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 유동성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요. 다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이제 문구 삭제에 대한 부분은 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의 좀 정상화 수준에 진입한다는 것은 이제 미국 경기 이제 회복에 대해서 자신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도 좀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 이제 대통령 선출 2차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1차 투표에서 그 연립 정부가 이제 필요한 의석수가 전체 300석 가운데 200석입니다. 근데 현재 연정 소속의 의원들이 155명이기 때문에 가결 의석수 확보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1차 투표에서 가결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23일하고 월말 29일로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그 제1야당이자 좀 긴축이 부정적인 좀 실의자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단기 변동성이 확대 요인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9,900선 지지율 테스트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 좀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시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반등의 경우에도 시세 연속성 확보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방어적인 관점에서 관망을 좀 하시던가 개별 실적주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국제 유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FOMC 시작되는데요.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그때 당시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호재가 되기도 악재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대응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동시효과에서 1900선을 좀 내주네요.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다소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30선 중반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잠시 후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